안녕하세요.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북극 영상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0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지리학회 무르만스크 지부의 회원이자 파라호드사의 편집장인 시면 베이츠만이 2년여 동안 제작한 포토앨범 러시아의 북극 발견, 개발, 발전, 보호를 러시아의 전자도서관 콜라노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여러 작가들이 많은 다양하고 희귀한 사진과 그림, 판화와 같은 미술 작품과 함께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북극이라는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꾸며진 이 포토앨범은 콜라노스 디지털 도서관 사이트에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외에도 극지방과 관련된 출판물과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 지역의 천연 자원과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인해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경쟁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독일의 정치사회 잡지인 슈테른이 한 기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고문의 내용은 북극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전체적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북미와 유럽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전략적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토가 북극에 열을 올리는 진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 조치, 그로 인한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석유가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으로 구성된 북부 동맹이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 틀림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나토의 이러한 행보가 러시아를 도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에 열린 북극 개발 회의에서 북극이 환경, 자원, 군사정치, 기술 등 러시아의 국가 안보의 모든 영역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북극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는 북극을 지정학적 경쟁이나 전략적 음모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경우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북극 관련 국가들이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북극과 연결시키는 것은 북극 이사회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 북극 인구와 영토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없이 북극의 개발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북극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북극 이사회는 북방 토착 민족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북극 지역 어린이 교육 시스템의 질을 개선하고 언어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북극의 아이들이 그것인데요. 북극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나 유목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여름 무르만스크에서는 2,7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러시아 리조트 무료 캠프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21일간 지속되는 어린이 캠프에서는 하루 5끼가 제공되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르만스크는 이외에도 4억 5천만 루블을 예산으로 책정해 지역 내 6세에서 18세 사이의 유청소년 18,000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술록사육은 북극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경제활동 방식이자 고유한 문화와 관습, 언어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과학원은 40년 동안 술록고기와 내장이 북극 원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술록고기의 품질은 생태 환경과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미량 원소와 영양소 함량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곧 고기를 섭취하는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북극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경우 술록고기와 현지에서 잡힌 생선을 섭취할 때 극북의 극한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고 반대로 전통적 음식보다 밀가루, 보존식품, 과일, 채소 등 보다 남쪽에서 들어온 식품의 섭취량이 늘고 있는 원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동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릴스크 사태 등 북극의 생태 환경을 해치는 여러 산업 활동과 자연 훼손이 술록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 지역의 신환경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위해 가스프롬 네프트 쉘프와 알트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네네츠 자치구에 북극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프릴라즈 롬노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울리아노프 나노센터가 밝혔습니다.
북극에서도 특히 원거리에 위치해 고립된 지역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풍력 발전소와 자율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현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입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와 전 러시아 어업협회가 극동 연방관구의 어업 종합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촉구를 위해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무소를 기반으로 극동개발공사와 전 러시아 어업협회는 공동으로 극동의 어업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와 출판 사업,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극동 지역에서 어업은 지역 총생산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5만 명 이상의 극동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 북극은 10화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11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